캐드를 실행하면 딱 여기까지 실행됐을 겁니다. 그죠? 자, 이때 우리가 보시면 이 상단, 좌측 상단에 보시면 바로 이 버튼, New라고 나오죠? 단축키가 Ctrl N입니다. 또는 얘를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New 버튼이 숨어 있습니다. 두 개의 버튼 중 아무거나 하나 누르셔도 돼요. 단축키인 Ctrl하고 N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한번 눌러 보실까요?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다 뜨나요? 자, 여기에 보시면 Select Template이라는 영어 메시지로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이 중에 그 템플릿이 뭐냐면 예제란 뜻이에요. 예제 파일이란 뜻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파일이 두 개입니다. acad.dwt, acad.iso.dwt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다시 써드릴게요. 자, acad.dwt, acad.iso.dwt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거 쓰시냐면 얘를 쓰셔야 돼요. 얘를 쓰셔야 됩니다. 얘는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잠시만요. 왜 acad iso는 되고 acad는 안 되느냐? 이건 단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얘는 기본 단위가 인치입니다. 그리고 얘는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KS에서 딱 못 박아놨습니다. 설계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라고 못 박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acad iso.dwt를 쓰셔야 돼요. 근데 내가 만든 도면이 영국이나 미국으로 가야 돼요. 그럼 거기는 인치를 기본 단위로 쓰거든요. 그럴 때는 acad.dwt를 이용해서 인치 단위로 설계를 하면 돼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국내에서 소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린 도면이 그냥 국내에서 들어가요. 그러면 acad iso.dwt를 쓰셔야만 합니다. 특히 요 뒤에 ISO라는 말이 있죠. acad 뒤에 ISO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즉 국제 공업 표준 기구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KS, Korean Standard, 그러니까 한국 공업 규격을 말하죠.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요, 이 KS를 근간으로 해서 설계를 하셔야 돼요. 이 한국 그 표준 공업 기구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설계 이렇게 하세요,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근간으로 하는 겁니다. 자, 뭐 옆 나라 같은 경우는 지스, 독일 같은 경우는 딘, 미국 같은 경우는 안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통 유럽은 인치를 기본으로 하고 아시아 쪽은 밀리미터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ISO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이건 밀리미터입니다. 국제공업표준기구는 밀리미터를 근간으로 한 규격입니다. 그래서 ISO가 붙어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들어가시면 여기 ISO 있죠? 자, New.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런 거죠. 이 위에 부분 있죠? 여기를 리본이라고 부릅니다. 리본. 여기 이렇게 리본 타이 쓰잖아요. 네, 그런 리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위에 부분,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새까만 부분 여기 있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커맨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명령줄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 커맨드 라인, 그러니까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아이콘들을 클릭하면 돼요. 그 다음에 커맨드에다가 직접 명령어를 쓰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쓰세요.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저도 저 두 가지 방법 다 써요. 근데 기본이 되는 건 명령줄을 기본으로 합니다. 커맨드 메뉴를 기본으로 해서 커맨드 메뉴가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리본 메뉴가 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그런 것들은 그냥 리본 메뉴 씁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커맨드 메뉴만 쓰세요라고 했는데 요즘은 빨리 그릴 수 있는 거 쓰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요. 얘는 컨트롤 9입니다. 컨트롤하고 숫자 9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이거 키패드 아니에요? 오른쪽에 키판 있죠? 숫자판 있죠? 이거 아니에요? 위쪽에 있는 숫자 9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숫자 9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그냥 콩글리시로 읽을 겁니다. Do you want to close? 이거 무슨 얘기예요? 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커맨드 라인 창을, 명령줄 창을 닫기를 원하십니까? Yes. 그럼 어떻게 돼요? 명령줄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숫자 9. 그러면 이렇게 명령줄이 나옵니다. 이 명령줄은 이 아래쪽에 하단부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총 3줄에서 4줄이 나오게끔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하나. 요거 리본 메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리본 메뉴에 보시면 바로 여기 퓨처 앱 있죠? 여기에 눌러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미니멈 패널 타일, 미니멀 판넬 버튼, 그 다음 서클 스루 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한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죠? 타이틀만 이렇게 나옵니다.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면 내용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나가면 사라지는 거죠. 다시 한번 누르면 전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대표와 이렇게 타이틀만 나오는 거. 다시 한번 누르면 타이틀만 나오는 거. 다시 누르면 아예 감춰지는 거. 다시 누르면 전체 나오는 거. 자, 한번 눌러보시죠. 여기서 쓰셔도 돼요. 여기서 쓰셔도 되고 보통은 사이클 스루 올을 씁니다. 사이클 스루 올을 체크해 놓는데 여기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커맨드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쓰시냐면 리본 클로즈. 이렇게 리본 클로즈라고 쓰고 엔터를 눌러보세요. 자, 보세요. 리본 클로즈 그리고 엔터. 리본이 아예 사라진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리본이라고 써보세요. R-I-B-B-O-N 리본. 그러면 다시 나타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 리본도 종종 사라져요. 종종 사라집니다. 그럼 당황하지 말고 리본이라고 커맨드에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잘 눌러보시면 리본이 또 나옵니다. 이거 드래그 하시면, 리본을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빠져요. 리본이 이렇게 빠집니다. 드래그 하시면 여기 경계줄에다 놓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 싹 빠져요. 그랬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기는 하는데 우린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 다음 캐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방금 조금 아까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이제 변수라고 하는데 리본 파일 다이알로그의 약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화상자예요. 대화상자 온오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기본값이 1이 ON이고 0이 오프입니다. 만약에 이 파일 대화상자, 파일 다이알로그가 0이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파일 다이알로그 0 엔터.
자, 컨트롤 아니 뉴 누르면 이렇게 떠요. 아무것도 안 뜨고 여기에 떠요. 파일의 대화 상자 안 쓰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때는 그냥 엔터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쓰는 겁니다. 파일 다이알로그 1로 바꿉니다. 다시 엔터. 대화 상자 뜨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쓰면 이건 전체 명령어고, 이렇게 대문자 들어가 있죠. 이게 단축 명령어입니다. 라인이라고 다 쓸 필요 없이 단축 명령어만 쓰시면 돼요. 여기 제가 별도로 단축 명령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커맨드에다가 선을 영어로 하면 라인이죠. 라인이라고 쓰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라인 명령어가 들어갑니다. 자, ESC 키 누르시면 명령어 바로 종료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명령어 실행하고 꺼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요. 라인 명령어의 단축키가 L이라고 했습니다. L 쓰고 엔터. 그럼 라인 실행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바로 여기요. 여기 홈 탭에 보면 라인이라고 있죠. 리본 메뉴에 보시면 자, 라인 누르면 바로 이렇게 라인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법이 전체 명령어 써서 혹은 단축 명령어 써서 그 다음에 리본 메뉴 클릭해서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툴 메뉴라는 게 또 있어요. 툴 메뉴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도 존재하고 그 다음 풀다운 메뉴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명령어 실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드는 명령어 입력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하나를 찾아서 쓰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바로 이렇게 명령어를 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L 쓰고 그냥 엔터 누르면 이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왼손은 키보드, 오른손은 마우스 이렇게 붙잡고 쓰시면 돼요. 왼손으로 키보드 다 처리하고 오른손으로 마우스 쓰고 그러면 작업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라인이라고 다 쓰지 말고 단축 명령어 L만 쓰시면 돼요. 저는 명령어 전체 명령어를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문자가 단축 명령어가 돼요. 별도로 또 이렇게 단축 명령어 별도로 또 써드릴 겁니다. 자, 라인 그러면 캐드가 이렇게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스페이시파이가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작점을 제가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클릭하고 마우스 이동하면 돼요. 그러면 캐드가 스페이시파이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라는 얘기는 다음 점이죠. 다음 점을 입력해 주세요. 다음 점 클릭. 계속 다음 점 나옵니다. 이때 오와 언두가 있고 오와 클로즈 언두가 있고 언두란 얘기는 입력한 점 취소하기예요. 일단은 클릭해서 쭉 가봅니다. 그리고 다 그렸어요. ESC 키를 누르셔도 되고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종료됩니다. 자, 라인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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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여기 제가 언두를 실행할 거예요. 그럼 여기 얘도 파란색 대문자 있죠. 여기다 쓰면 돼요. U 누르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입력된 점이 취소가 됩니다. U 누르고 엔터. 아니면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시작점을 누르고 이렇게 클릭합니다. 근데 여기서 언두 버튼 누르셔도 돼요. 명령어 안 쓰고 마우스로 이렇게 언두 버튼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최소 이렇게 삼각형이 되면 클로즈가 나옵니다. 도형 닫기예요. 그럼 도형 닫힌 거 보이시나요? 근데 도형이 닫히면서 어떻게 돼요? 명령어도 종료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명령어가 줌이라는 명령어입니다. 화면 축소 확대 이게 줌이에요. 줌이라고 합니다. 명령어를 쓰셔도 좋은데 얘는
마우스의 휠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쓰냐면 휠을 돌려보세요.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자, 이해되시나요? 휠을 돌리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휠을 안쪽으로 이렇게 계속 줌아웃 시키는 겁니다. 줌아웃 하면 이게 버릇이에요. 버릇입니다. 저만 버릇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버릇이요.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 익스플로러, 즉 브라우저 가지고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릴 때 휠 돌리죠. 이게 줌아웃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줌아웃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 부분. 자, 이렇게 제가 띄워놨어요. 보이시죠? 자, 제가 계속 줌아웃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1.66332 플러스 0.9, 플러스 09 마이너스 4.61112 플러스 09.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수단위입니다. 지수단위. 쉽게 얘기해서 1.6km, 4.6km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있는 점부터 이 커서가 있는 점까지 여기까지가 4km고 4km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km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제가 그린 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휠을 함부로 돌리시면 안 돼요. 꼭 필요한 만큼만 돌리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휠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휠 더블 클릭하시면 초기 화면으로 갑니다. 휠 더블 클릭해 주세요. 휠을 돌리면 줌인 혹은 줌아웃이 일어납니다. 휠을 더블 클릭하시면 줌 익스텐트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화면 맞춤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화면 맞춤을 할 수 있어요. 휠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휠을 화면 이동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펜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마찬가지로 휠 드래그입니다. 드래그가 뭐예요?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화면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휠 돌리고 이동하고 돌리고 딱 요만큼만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휠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휠을 돌리고 드래그하고 더블 클릭하고. 자, 한번 연습해 보시죠.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휠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보세요.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이 화면 공간이 부족하니까 자꾸 이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줌아웃 시켜서 이동하고 줌인해서 확대해서 보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고. 자, 화면을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라인이요. 제가 이렇게 클릭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터. 제가 여기서 끊었어요. 여기서 끊었습니다. 다시 라인. 근데 CAD가 첫 번째 점을 물어보고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입력을 안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어서 시작이 아니고 다시 시작이에요. 자, 엔터. 다시 시작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여기서 클로즈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1번 일로 와서 닫힙니다. 2번 여기서 닫힙니다. 어디로 갈까요? 2번으로 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뭐라 그랬나요? 이어서 시작하나요? 다시 시작하나요? 다시 시작했죠. 여기서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로 와서 닫힙니다. 클로즈.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이어서 시작했으면 여기가 첫 번째 점이니까 일로 와서 닫혔을 거예요. 근데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일로 와서 닫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커맨드, 여기 명령어 있죠. 명령어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고 엔터를 누르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가 다시 실행합니다. 마지막에 썼던 게 뭐예요? 라인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 아무것도 안 쓰고 엔터를 누르면 라인이 실행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은 많이 써요. 조금 전에 썼던 거 다시 쓰기. 방금 전에 썼던 명령어 다시 실행하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 그러면 마지막에 썼던 것 다시 실행하기.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명령어를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우개요. 이레이즈라고 합니다. 단축키는 지우개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아이콘 있죠? 연필 지우개 아이콘. 얘를 누르고 선택을 하고 엔터.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시다. 명령어를 누르고 선택을 했어요. 엔터. 지워지죠? 다시요. 명령어 없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선택할 수 있죠? 지우개로 누릅니다. 지워지나요? 다시 봅니다. 제가 선택을 합니다. 선택했죠. 키보드에 보면 그 인서트 밑에 델 키 있죠. 델.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어떤 걸 많이 쓸 것 같습니까? 델 키를 누르는 게 더 쉬운 거죠. 명령 하나 안 써도 되니까. 자, 화면 지우시고 화면 더블 클릭.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이 포인트가 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의역하면, 다시 말해서 번역하면 위치란 뜻입니다. 첫 번째 위치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보시죠. 사람은 눈으로 보는 순간 위치가 입력이 돼요. 그죠? 컴퓨터는요. 위치가 어떻게 파악이 되죠? 자, 여러분들 GPS 이용해서 운전 많이 하죠. GPS는 어떻게 활용되는 거죠? 위치를 어떻게 할까요? GPS는 간단해요. 위도와 경도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위치가 파악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얘도 위도와 경도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그 위도와 경도를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좌표라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CAD엔 좌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좌표요. 얘가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CAD에서는요, 이 좌표를 표시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 좌표라는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상대 좌표라는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상대 극좌표라는 이름으로 위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언제 배우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워요. 제가 기억하는 게 제가 아이들이 어느 날 이렇게 모든 종이를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몰라,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필요하다고 모든 종이 사오래. 그래서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아, 얘네들 이제 좌표를 배우는구나. 그래서 모든 종이 사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좌표를 지정하는 방법이요. 자, 이렇게. 아, 이런. 자, 이게 좌표죠. 기억나시나요?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이 가로를 x축이라고 했고 이 세로를 y축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이제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극좌표. 근데 이걸 하면 다들 어려워해요. 왜냐면 이제 너무 옛날에 했잖아요.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한 거 끄집어내서 다시 공부하려니까 어려워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CAD로 설계를 하잖아요. 이걸 100이라고 하면 얘는 2에서 3%밖에 안 돼요. 얼마 안 써요. 근데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아는데 안 써요. 한 3%? 많이 써야 5%? 그 정도밖에 안 써요. 조금 지나면 좌표 없이 선을 그리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거 거의 안 써요. 자,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들, X축, Y축 기억나시죠? 만약에 이 점의 위치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X가 3, Y가 3. 그래서 3,3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얼마일까요? 3,4가 되겠죠. X를 먼저 쓰고 Y를 씁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왜 마이너스가 되냐면 여기가 0이거든요. 0인데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자, 여기는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여기는 4, 마이너스 2.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이 CAD 화면에 다 깔려 있어요. 제가 바탕화면을 색상을 좀 바꿔보도록 하죠. 모든 종이 깔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바탕화면이 검정색이죠? 근데 가만히 잘 살펴보면 흐릿하게 이렇게 모든 종이가 다 깔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종이 한 칸이 10m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XY 써있는 여기 있죠. 여기가 원점이에요. X가 0이고 Y가 0인 점. 이렇게 전부 다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눈 아프니까 다시 검정색으로 바꿔놓죠. 응? 안 바뀌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 XY가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가 원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여기는 무슨 포인트일까요? 여기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X가 4고 Y는요? 0. 맞아요. 4,0. 여기는요? 그렇죠. 0,3. 여기는 마이너스 4,0. 여기는 0,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 좌표 잘 읽으시네요. 아마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좌표를 가지고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좌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절대좌표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X, Y를 입력을 해요. 근데 2번, 3번 같은 경우는 상대좌표, 상대극좌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골뱅이를 붙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골뱅이를 붙입니다. 상대좌표는 이렇게 써요. X의 거리, 쉼표, Y의 거리를 씁니다. 상대극좌표는 선의 길이, 그 다음에 오른쪽이 더 크다, 방향 또는 각도, 선의 길이와 방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각도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쓰게 돼요. 표현 서식 자체가. 자, 우리 절대좌표는 해봤으니까 이제 절대좌표는 넘어가고, 여기 두 번째가 상대좌표입니다. 자,
여기 이제 상대좌표 예제고, 자, 다시 봅니다. 자, 제가 상대좌표를 보도록 하죠. 이렇게 좌표가 있습니다. 그럼 좌표들이 이렇게 찍혀 있죠. 그죠? 상대좌표라는 것은 현재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현재점에서 내가 그릴 점의 위치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게 상대좌표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 점에 있어요. 이 점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X로 한 칸, 두 칸, 세 칸. Y로 한 칸, 두 칸, 세 칸. 그죠?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세 칸이 떨어지면 여기도 3이고, 이렇게 세 칸 올라가면 여기도 3입니다. 그죠? 이제 방향이 붙는 거예요. 3,3 그러면 이 점이 찍힌단 말이죠. 이 점에서 3,3이 떨어져 있어요. X로 3칸 떨어져 있고 Y로 3칸 떨어져 있어요. 이 점이 찍힙니다. 그럼 이 점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X로 마이너스 3 떨어져 있고 Y로 플러스 3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현재점에서부터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즉, 이 좌표가 1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3. 이해되셨나요? 이게 상대좌표예요. 상대좌표는 다시 봅니다. 여기서부터 이 점까지의 위치는 하나, 둘, 셋. 그런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이해되셨나요?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X방향으로는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세 칸. 하나, 둘, 셋. 세 칸인데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빼기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마이너스 3,3이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3, 마이너스 3이 돼버리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그릴 건지 그리는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상대좌표의 특징이에요. 자, 보세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그릴 겁니다. 이렇게요. X로 움직인 게 있나요? 없어요. 0. Y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0,5. 그런데 이 점에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X는 0이 되는 거고 Y가 마이너스 5가 돼버립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선을 그릴 거예요. X로 하나, 둘, 셋, 3. Y로 하나, 둘, 3,2.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선을 그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 하나, 둘, 마이너스 2. 그리는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와 같이 바뀌게 돼요. 이게 상대좌표의 의미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기 보시면 원점에서 시작하래요. 0,0 절대좌표를 넣으란 뜻이에요. 시작점은 항상 절대좌표입니다. 절대좌표 0,0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점까지 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100이요. 그리는 방향이 오른쪽이네요. 100. 수평이니까 0. 이해되시죠? 지금 일단 화면만 보세요. 자, 다시 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수직 방향이죠. 수직 방향은 X가 0이죠. Y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100.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랍니다. 수평이니까 Y는 0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릴 거예요. X는 0이고 Y는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자, 보세요. 자, 이 지우고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라인 시작점은 절대좌표니까 0,0. 그리고 엔터. 자, 여러분 같이 하세요. 저랑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포인트를 물어보잖아요. 그죠? 얼마 떨어져 있어요? 이 점에서부터 100mm 떨어져 있죠. 여기에 원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100mm가 사실은 100.0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그냥 100,0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써요? 골뱅이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붙어야 상대적인 게 됩니다. x가 100, 쉼표 y가 0 이렇게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캐드가 알아서 이렇게 찾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점이 이렇게 좌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점까지네요. 여기 좌표가 있으니까 여기가 100이 되는 거고, 아니, 그리고 다시. 자, 이렇게. 여기가 100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0,100이죠. 자, 이렇게요. 골뱅이 0,100.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 자, 다시 봅니다. 여기서 이번에 왼쪽으로 가요.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100,0. 여기다가 골뱅이 마이너스 100,0. 자, 마지막은 이렇게 쓰면 되죠. 0, 마이너스 100. 자,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이거 좀 복잡하네요. 선의 길이부터 봅시다. 여기가 80mm네요. 그러니까 80,0이 됩니다. 0,20이에요. 여기 전체가 60이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가면 60이고 이렇게 올라가면 40이죠. 60,40인데 왼쪽으로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0, 플러스 4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져요. 자, 마이너스 20,0, 0, 마이너스 20, 20,0, 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0, 0, 마이너스 20 이렇게 됩니다. 선의 크기하고 방향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수평으로 그릴 때는 x, 0, 수직으로 그릴 때는 0, y 이렇게 됩니다.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한번 보시죠. 이번엔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라인 절대좌표 0,0 이제부터 상대좌표입니다. 골뱅이 80,0 골뱅이 0,20 다시 골뱅이 마이너스 60, 플러스 40. 자, 대각선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x, y가 동시에 들어가면 대각선으로 갑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20,0 골뱅이 0, 마이너스 20 골뱅이 20,0 골뱅이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0 골뱅이 마이너스 20,0 골뱅이 0, 마이너스 20. 자,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라인 0,0 그 다음 30,0 30mm를 오른쪽으로 그리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골뱅이 0,30 골뱅이 30,0 골뱅이 0,30. 자, 이번에 왼쪽으로 그리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가 되네요. 마이너스 30,0 골뱅이 0,30 골뱅이 마이너스 30,0 골뱅이 0, 마이너스 90.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선의 길이는, 먼저 선의 시작점은 여기네요. 40,45에서 시작하고, 선의 길이가 190, 130, 120. 그렇다면 여기는 180, 여기는 110, 170, 100 이렇게 10mm씩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자, 라인 40,45. 자, 첫 번째 선입니다. 골뱅이 190,0, 골뱅이 0,130, 골뱅이 마이너스 190,0.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골뱅이 0, 마이너스 120, 골뱅이 180,0, 골뱅이 0,110, 골뱅이 마이너스 170,0, 골뱅이 0,100, 마이너스 100, 골뱅이 160,0, 골뱅이 0,90, 골뱅이 마이너스 150,0, 골뱅이 0, 마이너스 80, 골뱅이 140,0, 골뱅이 0,70, 골뱅이 마이너스 130,0, 골뱅이 0, 마이너스 60, 골뱅이 120,0, 골뱅이 0, 플러스 50, 골뱅이 마이너스 110,0, 골뱅이 0, 마이너스 40, 골뱅이 100,0, 골뱅이 0, 플러스 30, 골뱅이 마이너스 90,0, 골뱅이 0, 마이너스 20, 골뱅이 80,0, 골뱅이 0, 10, 골뱅이 마이너스 70,0. 자, 다 그려졌죠? 근데 제가 숫자를 잘 외워서 했을까요? 아니요. 저 커맨드 라인 봤습니다. 이렇게요. 커맨드 라인에 이렇게 다 나와요. 앞에 거 이렇게 두 칸씩 따지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10mm씩 빼고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 130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120, 그 다음 마이너스 110, 100 이렇게요. 마이너스 60이었으니까 플러스 50, 마이너스 40, 플러스 30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커맨드 라인이 세 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줄에서 네 줄이면 좋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다 보이거든요. 쓸 때 이 위에 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쓰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